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고는 기업 분석의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수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라 그러면은 우리 가장 중요하죠. 기업에서 생존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수익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란 무엇일까요? 자, 재화의 판매, 자,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파는 재화, 판매, 그리고 용역, 서비스,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에 대한 공정가치라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수익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조금 어렵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 받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 때 매출 애널이나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 것으로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수익은 기업에게 기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같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는 세금 때문에 우리가 받아두는 대금인 경우는 또는 대리관계에서 위임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받는 금액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수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시. 네. 수익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를 공정가치, 즉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은 가격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 애널이나 매출 한입은 수익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 수익은 기업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효익만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것을 대신 기업이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액이나 또는 대리관계에서 위임받아서 대신해서 받는, 남을 위해서 대신해서 받아두는 금액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업종이나 또는 부분별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 또는 여러 제품들을 팔거나 또는 사업부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업이 예를 들면 임대업도 할 수 있고 건설업도 할 수 있고 유통업을 이런 세 가지 사업부문을 공통적으로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제품 매출액이라든지 부산물 매출액, 이런 장기 할부 매출액,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구분을 통해서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 표시는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업은 업종별로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기업의 편의를 따져서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실제 표시된 금액하고 현재 가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측정하느냐, 이런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무이자로 판매하는 경우, 무이자로 주는 대신에 외상으로 준다, 신용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정 기간은 대가를, 물건은 인도하고 돈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받으니까
나중에 받는 돈하고 지금 받는 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그 기간 동안, 나중에 받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이자를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건네주는 가격하고 나중에 받는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판매 대가로 표시 이자율이 시장이율하고 낮은 음을 받는 경우죠. 이렇게 표시되는 이자율하고 시장이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격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공정가치 금액이 명목 금액보다 클 경우에 우리가 실제 공정가치하고 명목 표시된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공정가치가 클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우리가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해서 공정가치를 따지게 되고, 명목금액하고 이 공정가치의 차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차익 금액을 우리가 그 회수되어가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현재 가치에 측정되는 할인율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할인율은, 현재 가치에 측정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에서 유사한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그런 시장의 이자율을 정하게 됩니다. 또는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와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현재 현금 판매 가격을 일치시키는 유효 이자율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수익을 측정합니다. 문제는 이런 명목 금액하고 현재 가치가 클 경우에만 한다는 거죠. 차이가 별 크지 않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받지 않고 비슷한 제품이나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정유회사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우리 정유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 있는 정유 저장 탱크가 있고, 만일에 저 강원도에 속초에 있는 저장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특정 지역의 저장 탱크는 아직 그 석유가 남아있고 어떤 특정 지역에는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동종업종끼리 또 저장 탱크가 여유가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교환을 전제로 정유사끼리 이런 수요와 공급의 저장 탱크하고 일치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유회사끼리 이런 재고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 지역에는 A회사는 저장 탱크가 비어 있는데 B회사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 속초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것은 서로 교환 거래고 유사한 같은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서비스나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래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교환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또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동종의 성격이나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거래로 보지 않지만은 성격과 가치가 다른 경우 또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제품하고 서비스가 교환된다든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하더라도 그걸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공정가치로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런 교환에서 어떤 대가의 차이가 나서 현금이나 또는 현금성 자산이 이전이 수반된다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이전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를 반영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것은 이런 거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하냐 또는 다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교환을 하더라도 다른 경우에는 거래를 인식하고 동일한 경우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거래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수익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정가치는 단기일 때는 명목 금액하고 현재 가치가 다르게 하더라도 단기일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일 때는 그냥 명목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장기일 경우, 1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장기일 경우에는 그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의 할인율을 정해서 현재 가치로 공정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교환거래일 때는 동종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종자산의 교환은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런 공정가치의 측정이 어려울 때는 제공한 가치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의 측정을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주식에서는 K산업에 사무용품 가구를 납품하기로 하고 다음같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2003년하고 2004년에 A 주식회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익은 과연 얼마나 하는 것이죠. 자, 계약 체결을 2023년 10월 24일 했습니다. 근데 납품은 2024년 1월 5일 날 했습니다. 자, 이 납품 대금은 10억을 받기로 했고요. 자, 계약 체결일에, 계약 체결 10월 24일이죠. 2023년. 이때 1억을 받기로 하고요. 납품할 때 5억. 그리고 2028년 1월 5일. 자, 그러니까 2024년 보다 이제 4년 뒤죠. 4억을 나머지 잔금을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대금 수령액의 현재 가치가 자, 2028년도에 받는 거 그리고 2024년 1월 5일에 받는 이런 미래에 받는 거 이런 가격의 차이가 현재 가치가 8억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 금액하고 이 현재 가치의 차이가 우리가 10억을 총 받기로 했기 때문에 2억이 차이가 나죠. 이게 중요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2023년 계약일에 수령한 1억은 계약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수금에 해당이 됩니다. 미리 받은 걸로 납품을 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으로 계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현금 1억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부채의 전가죠. 1억 이렇게 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4년에 납품할 때 상기 할부 매출에 대해서 이 수익은 판매 대금에 자 우리가 계약 체결일에 1억을 받았고요. 자, 납품하면서 5억을 받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4억은 2028년 1월 5일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대금의 총 현재 가치가 8억입니다. 8억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인식 금액이 없죠. 왜? 선수금, 납품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2024년에는 수익을 인식하는 금액이 미래 금액까지 다 합친 현재 가치 금액 8억이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의 인식, 측정을 알아봤고요. 자, 거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 인식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 건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수익 인식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 판매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또다시 그 제공할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해서 용역이 수행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제품을 팔았는데 그 팔은 제품에는 나중에 어떤 서비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그 물건의 대가의 가격의 판매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금액을 분리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2개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경제적 효과가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파악되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의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밑에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를 판매하는 F악기주가 주식회사가 피아노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조율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재화와 용역의 판매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재화의 판매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조율이란 조건은 그냥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하나의 거래로 재화의 판매로 그냥 인식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재화와 용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거래에서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계획처를 위해서 거래의 주목적을 우리가 먼저 어느 것이 주목적인지, 용역이 주목적인지, 재화의 판매가 주목적인지를 식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냉장고 판매 대리점에서 냉장고를 판매한 후에 설치할 경우, 설치까지 제공하겠죠. 일반적으로 냉장고 판매 대리점에서는 재화를 동시에 판매함과 동시에 설치 용역이 제공되었지만 우리는 주목적이 냉장고를 파는 것이죠. 판매하는 것이죠. 재화의 매출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준은 재화의 거래, 용역의 거래에서 거래별로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거래가 2개 이상의 부모등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하다. 이게 2개로 구분해서 식별이 가능하다면 분리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것을 2개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주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재화와 용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또 용역의 제공 여부가 전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화 판매 거래로 보면 됩니다.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보증 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냥 재화 판매 거래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재화의 제공 여부가 전체 거래, 총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용역 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화보다는 용역 제공이 우리가 별도로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을 따로 본다는 것이고요. 부품 공급을 포함해서 우리 설비 유지 보수 계약이 확정 가격으로 따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서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하는 것이 각각 총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재화 판매 거래하고 용역 제공 거래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판매 거래와 용역의 판매 거래를 따로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 인식 기준에서 실현 기준, 우리가 또는 가득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자, 우리가 인도를 한다든지 물건을 인도했을 때, 그래서 실현이 됐을 때 또는 내가 그 대가를 받았을 때 그 충족시키는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현주의에 의해서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 과정에서 수치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의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 이런 것들로 즉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을 받거나 또는 매출 채권으로 우리가 즉시 전환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은 우리가 외상 판매를 하더라도 실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현금 청구권은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청구권 이런 것들은 수익으로 바로 즉시 실현됐다고 봅니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수익 획득 활동이 생기죠.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우리가 수익이 가득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는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재화를 생산과 판매하거나 대금 회수 등 이런 일련의 수익 획득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발생기준 회계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각 단계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생산이 완료되거나 인도되거나 회수되는 단계에서 각각의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로부터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가질 때 우리는 실현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익 인식 기준은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또는 다음에 우리 표시하는 7가지의 거래와 회계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리스 계약이라든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투자자선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금융재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되거나 처분되는 경우, 건설원 공사계약 또는 임산물이나 가축의 자연적 가치 증가, 광물의 축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수익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회계 기준의 문단 16.3에 나와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인식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인식 조건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그리고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공통적인 수익 인식 조건이 있고요. 재화와 관련돼서는 재화의 소유권,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볼 때 우리가 재화에 관련된 인식 조건이 됩니다.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 소유권을 넘게 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어떤 보유하게 되는 위험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에 매출 원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면서 비용화되겠죠. 재고자산과 매출의 구분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 우리가 보통 매출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판매자의 재고자산은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장부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비용의 인식입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익과 대응해서 인식합니다.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 원가가 대응해서 일어나는 거죠. 특정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은 동일한 기간의 회계 기간의 비용과 이렇게 대응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인도 이후에 예상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품질 보정비나 또는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이런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재화 판매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재화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자, 소유권은 이전됐는데 재화가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겠죠. 자,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상품이나 제품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미 소유권은 구매자한테 이전돼서 대금이 청구된 거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은 우리가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이전되었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일정한 조건이라는 게, 자, 재화가 상대방한테, 구매자한테 인도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판매자가 그 해당 제품이나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자, 구매자한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재화의 인도 연기, 인도 연기에 대해서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통상적인 지급 조건이 적용된 경우, 이런 것들을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재화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우리는 수익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가 있습니다. 설치와 검사가 완료됐을 때 구매자한테 물건이 넘어간 것으로 인도되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됐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자, 물건은 넘어갔는데 이것이 설치가 완료되고 또 어떤 검사가 과정이 있어서 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는, 그 특정한 경우는 설치 과정이 성격상 굉장히 단순한 경우입니다. 이미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TV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해보고, 자, 포장하고 개봉을 하면서 그냥 전원만 끼우면은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설치 과정이 굉장히 단순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미 결정된 계약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가 수행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연턴이나 곡물 등을 인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인도된 것 확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 특정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수를 한 시점에 바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반품 가능한 판매가 있습니다. 자, 거래가 완료되고 나서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품을 가능한 판매랍니다.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죠. 자, 판매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확정이 됐고, 자, 구매자의 지급 의무가 재판매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매자가 또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미래의 반품 금액을 신뢰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은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우리 반품 추정액 자체를 수익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품 거래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판매자가 이런 소유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품 가능한 그런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판매 가격이 확정되거나 재판매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수익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자가, 자, 판매자가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자, 보유에 따른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횟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소유에 따른 위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구매자한테 넘어갔다면은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고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 대금을 반환하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로 보고 수익을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구매자한테 제한적으로 반품권이 부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죠. 추정이 어렵습니다. 반품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공식적인 수락이나 반품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자, 어떤 물건을 여기 예를 들면 홈쇼핑몰에서 우리가 홈쇼핑을 구매 의사를 하고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품을 즉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나는 사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반품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우리가 물건을 수탁자한테
그냥 대리점 형식으로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판매된 건 아니죠. 소비자한테, 즉 제3자한테 판매한 시점이 위탁자는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위탁자가 재화를 수탁자한테 인도하는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3자한테, 소비자한테 수탁자가 실제 판매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상품권은 어떨까요? 상품권을 회수할 때입니다.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품이 회수가 됐을 때 완전한 물건이 판매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부 판매는, 할부 판매는 조금 우리가 기존의 거와 다릅니다. 할부 판매는 어떤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실제 판매되는 명목 금액하고 미래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부 판매라는 것은 미래에 나누어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는 관계없겠지만 장기일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가치의 한 금액으로 공정 가치를 따져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일 경우,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측정해야 되고, 그 현금 가치를 측정한 것을 현금 회수 기간에 차익을, 명목 금액하고 현재 가치에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 금액의 차이는 이자 수익, 그 세수 기간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동산 판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이전되는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그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한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판매자가 이런 계약 관리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중요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중요한 행위를 판매자가 추가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리인 역할을 통한 판매입니다. 대리인 판매. 판매 수수료만 인식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효력을 가지지 않고 어떤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픈마켓에서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물건을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을, 대리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 총액을 내가 직접 보유하면서 그걸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를 하는 회사가 임대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겠죠.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는 이런 종합상사가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해서 물건을 수출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직접 보유하면서 내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우리가 중개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경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쇼핑몰 회사 이런 것도 수수료만 인식하겠죠. 이렇게 대리인 역할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판매 인센티브입니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한테 또는 중간 판매자한테 제공하는 현금 할인, 현금 보조 방식의 현금 판매 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무료로 주는 현물이나 우리가 서비스로 주는 무료 서비스 같은 현물 판매 인센티브는 판매 거래 일부로 보아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A 약품 도매가 B 약국에다가 어떤 성장 발육 의약품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구입 금액의 10%를 현금 할인 또는 현금 보증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매출 할인을 보고 매출액에서 바로 직접 차감하면 됩니다. 매출 할인 대신에 판매 촉진용 의약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현금을 주지 않고 어떤 의약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거래에서 A물산이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이고 언제 인식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자, A물산은 2024년 12월 23일에 선수금을 1억을 받고 B테크주에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2억 원에 판매했습니다. 자, 선수금 1억 받고 프로그램을 2억을 팔았습니다. 계약 조건이면은 B테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탑재해서 이상 없이 작동할 때 나머지 잔금을 1억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테크에서 그 설치를 하고 검수했고, 검수 확인이 2025년 1월 5일 날 종료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하는 시점은 2025년 1월 5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검수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수익 인식하는 조건은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익 인식하는 조건과 실제 물건을 준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음에 K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할 시점 언제고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K기업은 2024년 12월 26일 날 이 김한국의 전화 주문을 받고 운동기구를 100만 원치를 발송했습니다. 근데 이 판매 조건이 이 판매 조건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5kg의 몸무게가 감량되지 않으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건이 있죠. 그죠?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일주일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에 김한국은 아무런 의사가 표시 없이 열심히 운동기구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수락이나 반품기간이 종료됐을 때, 우리가 일주일 이내에 어떤 반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품기간이 종료되는 1월 2일 날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에 A 상사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얼마를 언제 인식해야 되는가 하시는 거죠. 자, 부산에 있는 수탁회사가 이 수탁회사가 있는 P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P용역회사는 A 상사 제품 3억짜리 원가를 12월 27일 날 수령했습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3억 5천에 모두 판매를 했습니다. 3억 원짜리를 3억 5천에 다 판매했고요. 근데 이것을 A 상사한테 2025년 1월 2일에 판매 내역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P용역 회사의 판매 수수료는 3천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인식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이죠. A 상사는. 자, 이런 경우에는 P용역 입장에서는 보면은 P용역에서는 3천만 원만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원에서는 A 상사 입장에서 보면은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물건을 건네줬을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요. 그죠? 판매했을 때, 즉 12월 30일 날 판매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판매한 금액 3억 5천만 원이 수익 매출로 인식하게 되고요. 수수료 3천만 원하고 원가 3억이죠. 이거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12월 31일에 3억 5천의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 수수료 3천만 원, 그리고 원가 3천만 원, 매출 원가 3천만 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KS가 인식해야 될 수익하고 인식해야 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주식회사 KS는 2024년 11월 5일 날 현재 가치 8억짜리 제품을 3년 장기 할부로 주 D물산에 판매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합계 금액이 전부 11억 원입니다. 근데 3년 장기 할부고요. 현재 이런 계약금 총 판매 금액은 11억 원이지만은 현재 가치, 이게 장기에 걸쳐서 할부로 판매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금액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 가액은 할부금의 현재 가치 금액으로 인식한다. 인도 시점에. 그래서 11월 5일 날 2024년 11월 5일 8억 원을 현재 가치 금액 8억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8억과 11억의 차이는
3억은 이자 수익으로 인도되는 시점에 각각 나누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M전자 주식회사가 인식해야 될 수익과 시점은 언젠가 하는 것이죠. 자, M전자 주식회사는 쇼핑몰 사업부가 있는데 2024년 12월 23일 주식회사 C의 제품을 5억짜리 원가를 받아서 네티즌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판매한 공정 가치는 8억 원이고요. 자, 받기로 한 판매 수수료는 1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물건을 대리 판매해 주는 것이죠. 중개 판매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역의 제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를 거래 성공 여부를 우리가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행 기준은 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용역 제공 거래가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해야 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의 제공 거래는 인도되는 시점, 이런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또는 가득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 기준이라 그러면은 수익의 가득 과정 정도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생산 기간 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 실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인 행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판매되는 것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진행 기준에서는 작업의 진행을 연속적인 판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는 기간, 거래 역량을 보고함으로써 발생 기준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런 작업 진행을 연속적인 판매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진행 기준에 의한 이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활동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적시성 있는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측정 가능성은 공통수익 인식 조건입니다.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권리, 용역 제공의 대가, 정상 방법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기간에 인식해야 할 수익 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진행률 기준에서는 진행률이 중요합니다. 용역 개발을 용역 관련돼서 개별 인식 조건 중에 하나가 진행률인데요. 기업은 용역 제공의 특성에 따라서 작업의 진행 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총 예상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에 대비해서 실제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의 비율을 우리가 측정해야 되고요. 또 예상 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을 정하고요.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의 비율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 컨설팅을 할 경우에 계약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용역의 수행 정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겠죠. 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실무적 편을 위해서 정액법이나 또는 작업시간, 작업일자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용역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서 특별히 중요한 때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합니다. 총 추정 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 원가와 향후의 수행에 대한 용역의 원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진행률은 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 투입된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진행률은 단기 말까지 실제로 투입된 공사 원가의 총액을 공사의 예정 원가로 나누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는 누적 개념이고 측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자, 손실의 인식입니다.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 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절액 단기 손실로 인식합니다. 자, 성과 측정의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횟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횟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합니다. 설치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설치 용역이 부수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수수료, 설치 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가 주목적이고 설치 용역의 용역 자체가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설치 용역이 주거래이면 용역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식별 가능한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 가격에 주 제공할 용역, 즉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에 판매 후에 지원 용역이나 제품 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금액을 이연시켜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이연되는 금액은 계약에 따라서 제공될 용역의 예상원가에 합리적인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